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걸었던 우리 증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또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또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성과는 그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에 또 어떻게 녹여낼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재정 통화 정책 그리고 구조 개혁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글로벌 경기를 부양하기로 지금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원칙을 재점검하는 수준에서 또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환율, 특히 중국 위안화 관련해서 환율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구체적인 부양에 대한 그런 실천 계획까지 도출해내는 데는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 19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인데요. 한편 기관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는 엿새째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의 행보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관의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그 박스권 매매를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과거 지수가 큰 변동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2000선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1900선 근처까지만 오면 좀 매도하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매 행태는 글로벌 증시가 급변하고 급락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하방이 좀 지속되면서 박스권 양상을 좀 보였는데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돌발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박스권 매매라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한 그런 것으로 기관이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관 매도 물량이라든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던 연기금이 다시 그 순매수로 좀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기관 매물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락해서 1900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쪽으로 하락을 한다면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방어 버팀목 역할을 충실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전략에 따른 기관의 행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팔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등이 있습니다. 왜 이 종목들을 팔고 있는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겠습니다. 그와 함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포스코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리튬 관련 신규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철강제 공급 감소 재료를 바탕으로서 기관이 1월 중순부터 꾸준히 지금 매집을 했고 그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는 패턴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미 많은 기관이 포트에 편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백 기간에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기간 및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눌림목 매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했었는데 최근 신제품 발표 이후에 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발표된 LG전자의 G5가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주가 역시도 상승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성이 높은 부품주인 삼성전기가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그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포트가 주를 좀 이루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실적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 외 모멘텀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신제품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삼성그룹주에 대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삼성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효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기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성 SDS와 관련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구조 재정립을 위해서 삼성 SDS 지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삼성 SDS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삼성 SDS의 투자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에서 새로운 것이 좀 추가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부 지분 정리해서 지금 보듯이 주가가 꼭 최고점에 있어야만 지분 매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일단 투자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투자 전략이 가장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배구조 이슈를 뺀다면 삼성 SDS의 경우에도 역시 일반 기업처럼 실적과 주가 관계인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주가는 PER 30.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수준이 조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은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나야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실적 전망이 따라서 삼성 SD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삼성 SDS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 한 28.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힘을 쏟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주가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 시장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장님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가 지난해 매출액 7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0억 원을 달성한 바이오 기업 을 좀 100% 자회사로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K 바이오텍을 손자 회사에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자회사를 편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SK 그룹이 향후 바이오 사업이 그 그룹의 주력 사업 될 가능성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기업 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의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내용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추이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이는데 SK 실적은 지난 4분기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한 올해 예상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1% 정도 증가한 4조 5,891억 원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선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데 손자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편입되면 SK가 손자산 가치가 4조 원 이상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2천 원 가까이 개선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흐름에는 기간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간의 매매 행태를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는 기대감보다는 펀더멘탈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전략을 세우자라고 찬찬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3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3월에는 봄이 오면서 다시 시장에도 따뜻한 기온이 좀 맴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전략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3월 전반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2월보다는 좀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3일절이기 때문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데이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좀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거래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큰 등락보다는 좀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날에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시장 흐름에 편승한 그런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수가 단기 박스권 상단 근처에 지금 접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 매수 장기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단기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STI를 좀 갖고 왔는데요. 최근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OLED 시대의 저평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TI는 기존의 LCD 장비 관련 장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상승을 기록 중인데 이러한 실적 개선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I는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잉크젯 프린터를 활용한 OLED 용액 공정 상용화를 위해 연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OLED 용액 공정은 향후 OLED 대면적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정으로 알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용액 공정의 핵심인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도입 시에는 STI의 큰 수혜가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한 8배 초반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동종 업계 대비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TI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